여러분, 겨울 되면 가장 많이 먹는 제철 과일.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귤입니다. 겨울이 되면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하나 올라오고 그 상자 안에는 주황빛 둥근 과일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껍질이 아주 쉽게 벗겨지고 한 조각 입에 넣으면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번 겨울에도 벌써 귤 상자 한 번은 비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귤은 참 착한 과일처럼 느껴집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씻을 필요도 없고 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만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기면 되니까요. 게다가 비타민이 많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겨울철 건강 과일의 대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귤이 몸에 좋다, 비타민이 많다라는 말 뒤에 가려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귤은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귤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그 귤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조합이 이른이 넘은 나이에는 위를 지치게 만들고 장에 가스를 차게 하고 혈당과 혈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당뇨, 신장질환, 위장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음식의 종류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음식의 조합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음식은 몸에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만 열심히 챙겨 드시고 그 음식을 다른 것과 함께 먹었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음식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온 음식과 섞이고 부딪히고 서로의 흡수 속도를 바꾸고 때로는 독성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귤은 조합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지는 과일입니다. 귤 자체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있어 분명 좋은 점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러나 귤의 산도, 즉 신맛을 만드는 산 성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젊을 때는 이 산도가 침샘을 자극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이벽이 얇아진 시니어에게는 이 산도가 자극으로, 통증으로, 속쓰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음식이 더해지면 그 자극은 몇 배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귤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상극, 음식 3가지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조합이 좋은지 몸 안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귤 활용 레시피를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과연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적절한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나시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평생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72살의 김순자 어르신. 김 어르신은 겨울이면 늘 귤 상자를 한두 개 사놓고 내내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을 마시고 밥을 먹기 전 입맛을 돋우려고 귤 1개를 먼저 까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밥을 먹고 나서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끼면 귤 2-3조각을 입에 넣었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귤 서너 개를 연달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귤은 비타민이 많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라 큰 걱정 없이 겨울마다 이런 습관을 반복해 왔습니다. 문제는 어느 해 겨울부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속이 쓰리고
가슴 윗부분이 답답하며 명치 아래가 단단하게 뭉친 느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트림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 누워 있으면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배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옆으로 돌아 누워도 편안한 자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더딘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증상이 몇 주 계속되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벽 여기저기가 붉게 부어 있었고 장 안에는 가스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차 있었습니다. 이분은 속으로 내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는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하루 식단을 하나씩 함께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귤 1개와 우유 1컵, 점심에는 밥과 반찬 후 귤 1개, 오후에는 요거트에 귤 조각을 섞어 먹는 날이 많았고 저녁에는 간단히 라면이나 빵을 먹고 후식으로 또 귤 1~2개를 드셨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귤 자체가 아니라 귤이 늘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눈치채셨나요? 귤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 바로 유제품입니다. 특히 우유와 요거트를 자주 섭취하시는 분이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는 뼈에 좋고 요거트는 장에 좋고 귤은 비타민이 많으니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을 생각하면 얼핏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귤에는 구연산이라는 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에 도착하자마자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젊을 때는 이 자극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위산이 이미 줄어든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우유와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더해지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카제인은 산을 만나면 응고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즈를 만들 때 우유에 산을 넣으면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생기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반응이 여러분의 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 속에서 구연산과 카제인이 만나면 우유나 요거트는 액체 상태로 부드럽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진 고형물처럼 변해버립니다. 젊은 사람의 위는 위산 양도 많고 근육 수축도 강해서 이 덩어리를 비교적 빨리 잘게 부수고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 근육 움직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위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는 더 많은 산을 분비하고 늘어진 근육은 계속 이 덩어리를 밀어내려고 힘을 줍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더부룩하다, 명치가 단단해진다, 속이 쓰리다라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갔을 때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특히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장 안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유익균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유익균의 수는 줄고 유해균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카제인 덩어리와 귤 속 당분, 산도가 함께 장으로 내려가면 유해균이 이를 먹이로 삼아 빠르게 발효를 시작합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장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배가 갑자기 빵빵해지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때로는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니어 분들 가운데 나는 장이 예민하다,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배가 금방 뒤틀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조합을 한두 번 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벽도 금세 재생되고 장내 세균 구성도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몸은 어쩔 수 없이 변합니다. 위벽이 얇아지고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장내 균형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귤과 유제품의 상극 조합을 한번 만들면 그 여파가 이틀, 사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만 하면 속이 답답하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귤과 함께 먹으면 특히 부담이 커지는 두 번째 상극 음식, 바로 고구마와 빵, 떡 같은 전분류 음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귤과 고구마는 겨울철 대표 간식이라고 해도 될 만큼 무색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겨울에 꼭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식으로 따뜻하게 구운 고구마를 한 입 먹고 텁텁한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귤을 곁들이면 궁합이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전분류 음식은 위에 들어오면 천천히 풀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 밀가루, 빵, 찹쌀떡은 위에서 잘 부서지지 않고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 근육의 힘이 강해서 이런 음식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위벽이 얇아지고 위의 운동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전분류가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귤의 산도가 들어오면 위는 갑작스러운 산성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산이 전분과 섞이지 못하고 위벽을 더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에 통증이 나타나며 트림을 해도 시원하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위 안에서 전분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귤의 구연산이 들어오면 발효 반응이 빨라져 가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장으로 내려갔을 때도 복부 팽만과 설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소화 불량으로 이어지고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져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극 조합을 완전히 피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간격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전분류 음식은 위에서 완전히 풀어지기까지 평균 90분에서 120분이 걸립니다. 젊을 때는 이 시간이 짧지만 시니어는 더 길어져 150분까지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반면 귤은 위에 들어오자마자 약 20분 안에 산 자극으로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두 음식이 동시에 위에 있을 때 가장 자극이 커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전분류 음식을 먹었다면 최소한 1시간 반, 가능하면 2시간 뒤에 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드신 후에 귤을 드시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귤을 먼저 먹었다면 90분 이상이 지나 위산 분비가 가라앉을 때 전분류를 먹어야 안전합니다. 실생활 방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마랑 귤은 같은 시간대에 먹지 않는다. 고구마를 먹고 디저트처럼 바로 귤을 까먹는 습관을 줄이면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상극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꼭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점심 식사 후 후식으로 귤을 먹고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식단 같지만 이 조합은 시니어에게 특히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귤의 산성과 커피의 카페인이 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귤은 위산을 증가시키고 커피는 위벽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위 점막의 수분을 빼앗아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산이 조금만 과해져도 통증이나 속쓰림이 쉽게 생깁니다. 또한 카페인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믹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주의해 주세요.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귤 속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잠깐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어지러움, 불안감, 손떨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이시라면 카페인과 귤의 조합이 이뇨작용을 겹치게 만들어 탈수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장까지 내려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카페인은 장 운동을 빠르게 만들고 귤의 산도는 장내 발효를 촉진하기 때문에 복부 통증과 설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조합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간격입니다.
귤을 먹었다면 카페인 음료는 1시간은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2시간 뒤가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커피를 이미 아침에 드셨다면 귤은 최소한 1시간 이상 지나서 드셔야 합니다. 실생활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커피와 귤은 1시간 내에 같이 섭취하지 않는다. 만약 아침에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귤은 점심 이후 혹은 운동을 다녀온 후 천천히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루에 귤을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위의 상황, 장의 탄력, 혈당 반응, 약물 복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2개에서 3개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위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기준이 다릅니다. 위산 분비 감소, 장내 유익균 감소, 간 기능 저하가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의 하루 권장량은 1개에서 많아야 2개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구연산이 혈관 긴장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귤의 당분 흡수가 생각보다 빨라 혈당을 흔들 수 있으므로 반 개에서 1개가 적당합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귤 섭취 후 2시간 내에 저혈당이 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산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예 식사 직후는 피하고 식사 후 2시간 뒤에 귤을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귤 속 칼륨이 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반 개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처럼 귤은 좋은 과일이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르고 먹는다면 과하게 섭취하게 되고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귤과 상극인 음식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고 귤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귤 자체는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귤과 만나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고 귤과 만나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음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을 잘 골라주기만 해도 귤은 여러분의 겨울 몸을 도와주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궁합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귤과 함께 먹기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귤을 먹으면 혀끝은 상쾌하지만 속이 갑자기 허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귤 속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잠깐 올랐다가 내려갈 때 몸이 그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 소량의 섬유질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귤 1개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난 뒤 아몬드 6알, 호두 반쪽 정도를 오랫동안 씹어서 같이 드셔 보십시오. 하나하나 씹으면서 침과 충분히 섞이도록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소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귤의 산도는 견과류의 지방과 섞이면서 자극이 완화되고 당이 흡수 속도가 늦춰집니다. 여기에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한 컵 곁들이면 귤과 견과류가 함께 장까지 내려갈 때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가볍게 드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귤만 드시는 것보다 귤 1개와 소량의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귤을 조용히 까서 조각을 접시에 담고 옆에 아몬드와 호두를 조금씩 놓습니다. 먼저 견과류 한두 알을 입에 넣고 30번 이상 천천히 씹습니다. 그 다음 귤 조각을 입에 넣고 같은 방식으로 오래 씹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십니다.
이 정도만 해도 위는 훨씬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두부, 그 중에서도 연두부처럼 부드러운 형태의 단백질입니다. 두부는 위를 자극하지 않는 단백질 식품이라 귤과 함께 먹었을 때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귤의 산성 성분이 위벽에 직접적으로 닿기 전에 두부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연두부를 활용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가장 좋은 것은 밥을 먹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저속 노화 식단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두부와 귤을 이용한 겨울 별미 샐러드 레시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꼭 식사 전에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재료는 양상추, 연두부, 귤, 발사믹 소스 혹은 간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먼저 연두부 1개를 한 국자 떠서 작은 그릇에 담습니다. 간장이나 발사믹 소스를 적당량 뿌려줍니다. 양상추는 미리 손질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고 준비해둔 연두부와 섞어줍니다. 그리고 귤 1개를 조각내서 곁들여주면 됩니다. 아니면 귤을 으깨서 소스처럼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귤 자체의 새콤달콤한 맛과 샐러드 소스가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 밥과 국, 반찬을 드신 뒤 후식으로 귤을 먹고 싶다면 바로 귤을 집어 드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두부 8분의 1 조각 정도를 드신 뒤에 귤을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매운 찌개나 짠 반찬을 드신 날에는 연두부와 귤 조합이 위와 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이 지나간 뒤에 산도가 강한 귤이 바로 들어가면 위벽은 3겹의 자극을 한꺼번에 받는 셈이 됩니다. 이런 날에는 귤을 잠시 미루거나 반드시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저 익숙한 겨울 과일에 불과하지만 귤이 무엇과 함께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이와 장, 그리고 전신 상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조금씩 그려졌을 것입니다. 귤과 유제품은 상극이고 커피나 고구마를 먹었을 때는 시간 간격을 잘 조정해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귤과 견과류, 두부는 궁합이 좋다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와 음식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살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겨울마다 속이 뒤틀리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명치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반복했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었지만 증상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국 문제는 귤의 양이 아니라 조합이었습니다. 이분은 거의 매일 아침에 귤과 우유를 함께 먹었고 점심 후 요거트와 귤 조각을 섞어 먹었고 저녁에는 고구마와 귤을 함께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잘못된 조합을 끊고 상극 음식과의 시간 간격을 조절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위의 통증이 줄어들었고 밤에 눕자마자 올라오던 신물도 사라졌습니다. 장내 발효가 줄어들면서 가스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귤의 양을 줄인 것이 아니라 귤의 조합과 타이밍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너무 편안해졌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에서 음식 조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야기를 마치며 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오해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귤은 비타민이 많으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일정량만 넘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기관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귤은 배부르게 하지 않고 가벼우니 하루 종일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귤의 당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귤과 어떤 음식을 먹든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음식의 조합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반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귤과 상극 음식, 좋은 궁합 음식, 섭취 시간, 병력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귤은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조합과 타이밍에 따라 우리 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